오케이. 자, 이제 수1의 두 번째 대단원이야. 삼각함수라고 하는 큰 단원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또 첫 번째 단원인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삼각함수는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의 확장된 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각비란 건 뭐냐면 닮은 삼각형들은 항상 빗변과 밑변과 높이에 대한 길이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죠? 모양과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각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먼저 삼각함수를 하면서 이 삼각비나 삼각함수가 워낙 각에 밀접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각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숫자의 크기는, 실수의 크기는 수직선이라고 하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하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하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란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 놓죠? 그럼 각도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X축의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이 각도의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극대 각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 게, 아니 왜 우리 맨날 보는 시계가 시계 방향이면 이쪽을 플러스라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사용하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는 게 사실은 이 방향에 의해서 사실 결정이 된 거고, 이게 먼저였던 거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면은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의 방향은 이쪽 방이 플러스 방향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일단 기본적인 각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어서 X축의 양의 방향이 각도의 어떤 기준이 된다면, 내가 예를 들어 얘하고 얘를 반으로 딱 자른 요 어떤 하나의 각을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 동경이라 해요. 각도를 표현하는 반직선. 얘를 동경이라 하는데, 근데 과연 얘가 그러면 45도만을 나타낼 것인가? 얘가 45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수직선에서는 숫자 하나와 점 하나가 1대1로 대응이 되지만, 이 각도라는 건 사실은 한 바퀴를 돌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90도, 180도, 270, 360 간 다음에 나오는 405도하고 45도는 같은 각도. 마찬가지로 이걸 뒤로 만약에 돌아갔다. 마이너스 315도도 다 같은 각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5도처럼 보이는 이 각을 그냥 45도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360도를 몇 바퀴인가를 돈 다음에, 자, n값이 양수면 플러스 방향이고 n값이 음수면 뒤쪽 방향이겠지? 그래서 몇 바퀴인가를 돌고 나서 45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바로 뭐란다? 일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360 몇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만큼 올라갔죠. 자, 이런 표현들을 일반각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뭐 일반각, 뭐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각도의 기준하고 방향, 부호 정도만 니네가 체크해 주시면 돼.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어떤 막대기가 보인다 해서 냅서 저거 45도 이러시면 말고, 몇 바퀴인가를 돌고 나서 이 위치에 온 거구나. 뭐 그 정도 생각만 해주시면 돼. 자, 다음 문제. 자, 이제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호도법. 호, 부를 호야. 각도고, 각도를 부르는 방법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근데 호도법은 바로 뭐냐면 적어주세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자,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 비로서 각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분모예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든다? 각도를 설정을 해보려고 해. 자, 그래서 우리가 봐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부채꼴이 있었어.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고 반지름이 R이었어.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중심각의 크기를 상당히 얇게 이렇게 빼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비교하겠지만 당연히 반지름기가 크지? 근데 내가 이 각도를 점점점 늘려서 아주 세밀하게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같게끔 이 부채꼴을 벌릴 수가 있겠고, 얘랑 같게끔. 그래서 이 각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1이라는 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뭐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사실 쓰지 않습니다. 라디안이라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닌데, 처음에 1도하고 1하고 헷갈리는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1도는 360개를
이거 한 바퀴를 360 등분한 정도이고 요 1이라는 각도는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걸 구별하려고 얘를 1도라 부르니까 얘를 그냥 1라디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라디안이라는 표현도 나중에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1이라는 각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돼.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 예를 들어 여기에 부채꼴이 있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 각도를 지금 현재 정의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부채꼴이 있었다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부채꼴이 있는데 중심각은 내가 몰라. 근데 여기 3이야. 여긴 2고 요 내보는 각이 얼마일까요? 3분의 2죠.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 이번에는 부채꼴이 있었어요. 자,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4분의 5고 여기가 6인데 여기가 호의 길이인 세모가 됐대. 그럼 세모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각을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 정의했기 때문에 4분의 5라는 각도는 바로 6분의 세모가 되게 되고 크로스로 곱하면 4세모가 30이 되게 되니까 세모 길이는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15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밑에 부채꼴의 뭐 길이하고 넓이 구하는 공식에 보면 다 나오지만 순수하게 정의에 입각하자면 이런 식으로 세모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야. 야, 여기 뭐가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반원이 있었어. 근데 알겠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완벽한 원의 둘레는 6파이고 그럼 얘는 몇 대냐면 그거의 반원이 되니까 요거는 3파이가 되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이 중심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이가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 분모가 3이고 분자가 이거인 그 비율을 가지고 각도를 정했으니까 요 각은 바로 파이가 되게 되더라. 그 니네가 이제 옛날에 배웠을 때 그냥 야 외워라 그랬을 거야. 180도는 파이다. 180도가 파이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린 외우자. 지금까지 우리가 썼었던 180도라고 하는 요 놈이 바로 파이 라디안. 라디안도 생각해서 180도가 이제 바로 파이가 되게 되는 거구나. 근데 야, 그러면은 우리 1라디안 1은 파이분의 180도인데 야, 파이가 3.14야? 알지? 파이가 3이면은 얘가 60도잖아. 3으로 나누면. 근데 3보다 조금 큰 거로 나누니까 얘는 60도보다 약간 작겠다. 그지?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이 각도는 1이라고 하는 각도는 바로 누구랑 비슷하냐면 약 57도 정도 된다. 60도보다 아주 작은 정도의 각도. 요거를 우리가 바로 1이라고 표현한다. 가끔가다 요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1이 60보다 큰지 작은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자,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을 바로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공식을 적용을 할 건데 뭐 이런 예제들 뭐 적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우리 중딩 때 배웠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니네가 이거 다 배웠고 또 중학교 때도 선행하면서 막 이런 거 근거 없이 막 다 알려주긴 했을 거야. 자, 일단 먼저 볼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공식인 게 우리가 아까 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어떻게 처음에 정의를 했냐면 R분의 L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네가 지금 현재 궁금한 L 값을 구하기 위해선 R 세타, 쉽게 말해 중심각의 크기와 얘를 곱해준다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도의 개념이 아닌 라디안, 우리가 지금 새롭게 배운 호도법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자,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준 것이 바로 호의 길이가 되된다. 자, 그 다음에 넓이. 원래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잖아. 야, 완벽한 넓이가 파이 r제곱인데 전체 360도 중에서 네가 차지하는 중심각의 비율을 가지고 중딩 때, 초딩 때 이렇게 넓이를 계산했단 말이지? 근데 180도가 파이잖아. 그럼 여기는 360도가 뭐야? 2파이가 되겠죠? 거기는 파이랑 약분이 되고 그럼 밑에 2가 남았는데 남는 게 누가 남다? r제곱 세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곱하고 중간값 곱한다.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바로 보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이 친구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인데 r 세타가 L이니까 그래서 니네가 아마 중딩 때 많이 썼던 공식. 자, 호의 길이랑 요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요거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바로 요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게 되더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예만 들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내가 부채꼴이야. 자, 중심과 크기를 좀 애매하게 할게. 60도 말고 중심과 크기를 예를 들어 뭐 3분의 파이 말고 5분의 파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5분의 파이. 요거는 그럼 니네가 각도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배운 버전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여기 길이 6이라 칠게. 자, 그래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의 길이는요, 얘랑 곱하고, 그래서 5분의 파이에다가 자 6을 곱해주니까 5분의 6파이가 호의 길이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 넓이는 이렇게 여기는 반지름과 얘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자. 자, 얘랑 곱하면 5분의 36, 반으로 나누면 5분의 18이니까 자, 넓이는 바로 5분의 18파이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더라. 자, 이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었어요.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 개념 정리도 다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자, 삼각함수의 정의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개념은 조금 약간 쉰 다음에 설명할게. 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자, 수학은 정의에서 출발하는 거랬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좀 막히면 항상 정의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그 니네 작년에 선행할 때 이런 거 배웠나?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배웠니? 배웠니 안 배웠니? 자, 일단은 지금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교과서에는 지금 이 표현이 없어요. 이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과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거 굳이 이게 설명할 필요도 사실 없고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근데 니네가 이제 이과로 지금 가려고 이 지금 반에 왔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미적분이란 파트 가면은 요거 모르면 좀 되게 많이 피곤해져. 상당히 많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뭐 배우냐 안 배우냐 결론을 얘기하면 배웁니다. 우리는 할 거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하긴 할 건데 아마 학교 시험이나 이런데 이런 표현들은 아마 나오지는 않을 거다. 알겠냐? 자, 간단한 의미로서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삼각함수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어떤 X축과 Y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 동경이 있었어요. 각도를 나타내는 반직선이 있었어. 근데 이 직선 위에 야, 2점이어도 되고 2점이어도 되고 2점이어도 되고 2점이 되고 상관없어. 그 동경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의 좌표를 x, y라 했을 때 사인 세타. 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빗병의 높이 이거 아니야. 그건 삼각 B고, 삼각함수에서 사인 세타는 뭐라고 정의가 되냐? 그 점이 떨어진 거리분의 y좌표. 코사인은 떨어진 거리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그 동경 위에 있는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서 정의가 되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의 역수, 요거 뭐냐? 코시컨트. 원래는 코시컨트라고 사실은 썼었는데 여기는 시컨트에 코가 붙은 거죠. 사실 이 코사인도 원래는 코사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인에 코가 붙은 거고 사실은. 근데 줄여서 얘를 코사인, 그리고 또 원래 시컨트에 코가 붙은 코시컨트였는데 중간에 모음 제거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S로 시작하는 역수는 C구나, C로 시작하는 역수는 S구나, 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시컨트, 코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를 뭐로 한다? 코탄젠트 세타를 한다. 자, 이것도 하나만 예만 적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자, 동경이 누가 있었냐면 동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안에 어떤 점이 존재를 했냐면 4,-3이라는 점이 그 동경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과연 이 각, 자, 요 각도에 대한, 야, 이 각이랑 이 각은 분명히 달라요. 각의 크기로 얘기하기 좀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 자, 그럼 니네가 보시려면 뭐 해야 되냐?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데, 자, 4대 3대 5가 되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는 일단 5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겠다. 떨어진 거리는 5가 된다는 걸 확인하겠다. 갑니다. 자, 사인 세타는 뭐다고? 떨어진 거리 분의 y좌표. 자, 코사인 세타는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분의 x좌표. 자, 탄젠트 세타는 자, 원점과 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 그래서 4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사인의 역수를 뭐라 한다?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 세타라 하는데 역수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3분의 5. 자, 코사인의 역수.
자, 시컨트 세타라 얘기하고 시컨트 세타 4분의 5. 자,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코탄젠트 세타랍니다. 코탄젠트.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 역수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게 되더라. 자, 요게 바로 일단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잠깐 쉬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니네 쉬기 전에 잠깐 물어보면 니네 이거 왜 우리 결국에 뭐 하냐면 이 특수각들 뭐 120도, 90도 막 이런 각도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바로바로 사실 안 나오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원소기호처럼. 정진쌤한테 배웠으니까 잘 하겠지? 물어볼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뭐 안 배웠어? 이 부분? 배우긴 배웠어. 배우긴 배웠지, 그지? 까먹었다. 내가 잘못 대답해서 우리 김정진 선생님이 욕먹으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거지, 지금. 그지? 싫어, 나 욕할래, 김정진. 똑바로 가리라고 할 거야. 코사인 240도 얼마죠? 자, 코사인 240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얼마인지. 농담이야. 김정진 선생님 잘 가르치시는 거 다 선생님 알고 있어요. 자, 코사인 240도 얼마죠? 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했어? 자, 코사인 240도 우리 한 번에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얘기해볼까? 자, 코사인 240도 값을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4. 아니, 이거 말고 코사인 240도. 코사인 240도. 특수가 240도에 대한 코사인가 얼마죠? 자, 얼마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코사인 240도. 이거다.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야, 근데 니네 내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 이거는 내가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코사인 240도를 계산하는데 머릿속에서 이거는 코사인 270도 빼기 30도고 혹시나 뭐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하는 거야. 90도에 홀수가 곱해졌으니까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4, 4분면이가 부호가 음수고 요거 마이너스 돼서 요것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혹시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럼 잘못 배운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코사인 240도를 딱 하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알겠죠? 잠깐 쉬는 시간. 자, 삼각함수의 정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분의 y좌표, x좌표 설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떨어진 거리가 1이라고 한다면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바로 x좌표가 코사인, 바로 y좌표가 사인 되는구나. 이런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정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코사인 240도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코사인 240도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코사인 240도를 구해라. 그럼 니네가 먼저 240도의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줄면 안 돼. 잘 들으셔야 돼.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서 240도의 위치. 자, 근데 왜 반지름 길이가 1이 된다? 그 점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1이 돼야지만 바로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240도의 위치는 여기가 180도, 여기 270도, 그래서 3등분해서 여기 240도. 그럼 코사인 240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 점의 x좌표를 계산하라는 얘기다. 그럼 내가 이 점의 x좌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직각삼각형 하나 표시해 주시면 지금 한 번만 하는 거야. 빨리 들어와. 자,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야, 이 길이가 1이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특수각의 삼각형의 길이 비율에 의해서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이 각각의 길이가 되게 되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자, 240도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40도의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면 자, 떨어진 거리가 1이 돼서 반지름 길이가 1이 되면 코사인은 x좌표를 했으니까 그럼 이 친구랑 x좌표가 같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120도, 270도에서 30도만큼 빠진 240도와 90도에서 30도만큼 올라간 120도는 x좌표가 똑같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같아. 자,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90도의 코사인 값 얼마일까요? 바로 나와야지. 저 점의 x좌표라니까? 이거 점의 좌표가 0,1입니까? 그럼 이 친구 코사인 0, 이 친구의 코사인 0. 자, 코사인 0은 얼마일까요? 이 점의 x좌표니까 1이겠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겠고 이런 원리로 이제 삼각함수를 외울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나의 그림을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단위원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정할 건데 자, 일단 적지 마시고 일단 지금 보세요. 이거 오늘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정도니까 자, x축 있고 y축 있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사인을 먼저 정의를 해볼게. 자, 사인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점에서 y좌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 y좌표 얼마지? 0이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사인이 0이 되는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여기가 바로 사인이 0이 되는 각도구나. 사인 0. 자, 0도하고 180도는 그래서 사인이 0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30도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30도만큼 빠진 자, 사인 30도랑 사인 150도는 그 값이 서로 같은데 자, 30도하고 자, 150도는요 사인 값이 얼마로 동일하냐? 2분의 1로 동일해. 여기 사인 값이 자,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 30도와 150도. 그럼 밑으로 내려왔어. 360에 30도 빠진 330도. 180도에 30 늘어난 210도는요. 사인 값이 얼마로 같은 값이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사인 값이 얼마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 근데 누군가 만약에 너한테 150도의 사인 값을 물어봤다. 그럼 150도의 위치를 생각하시고 180도 조금 올라간 여기죠? 이 점에 y좌표니까 2분의 1 이렇게 사인 150도를 얘기해 주셔야 돼. 자, 그럼 여기 160도, 60도, 120도 얘네들은 사인 값이 얼마로 일정하냐?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으로 일정. 그럼 반대로 여기는 240도와 300도는 사인 값이 얼마로 같은 값이 되게 되면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꼭대기인 90도는 당연히 사인 값이 1이고요. 자, 사인 값이 1이고요. 자, 여기는 270도는 사인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자, 여기 바로 사인 값을 정의하는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자, 사인 값 y좌표 사인 0, 사인 2분의 1,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에서 3, 마이너스 2분의 3, 맥시멈은 1, 미니멈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사인에 관한 기본적인 그래프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그럼 그거에 비해서 x좌표는 바로 코사인 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떨어진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와 얘는요 코사인 값이 같아요. 얼마나 똑같을까? 2분의 1로 똑같아. 자, 코사인 값이 2분의 1로 똑같고. 그럼 반대로 얘는 코사인 값이자 x좌표는 음수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코사인 값이 뭐를 일정하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같은 값을 갖게 돼. 자, 그래서 90도하고 270도는 코사인 값이 얼마가 되면서 0이 되게 되고 밑에 써볼게. 자, 코사인 값이 0이 되게 되고 자, 30도와 330도 자, 코사인 값이 얼마가 되면서 2분의 루트 3이 되면서 자, 150도하고 210도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게 된다. 여기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은 코사인이 1이 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꾸 S만 쓰냐. 이해가 좀 되나? 그러니까 아까 240도 코사인 물어봤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자, 90도, 180도, 270도 근처에 있는 240도 이 점. 그럼 이 점의 x좌표.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3, 4분면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보다 더 x좌표가 작은 점이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지. x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고. 그래서 240도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니네가 얘를 가지고 뭘 풀든 풀어. 아까 했던 선생님이 뭐 90도에 더하기 빼기 그 진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이게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탄젠트는 뭐랬죠? 탄젠트는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한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얘하고 원점하고 연결하면 기울기 얼마야? 0이죠? 얘하고 원점하고 연결하면 기울기 0이지? 그래서 0도하고 180도는요. 탄젠트가 0이야. 탄젠트가 0. 야, 그러면 얘랑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30도하고 210도는 탄젠트의 값이 루트 3분의 1. 유로 일단 일부러 안 했어요.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절대값이보다 작게끔. 자, 그러면 60도하고 240도는 탄젠트가 좀 빨리 올라가네요. 이 친구들은 탄젠트가 루트 3. 그러니까 급하게 내려오네. 120도하고 300도는 탄젠트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천천히 내려오네. 자, 150도와 330도는 탄젠트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래서 90도하고 270도는 탄젠트가 없어요. 기울기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x의 증가량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자,
자, 90도야, 210도는 탄젠트를 얘기할 수 없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니네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그림이에요. 자, 일단 조금만 이따 적어. 찍을 시간 줄게. 찍을게. 아니, 사진 찍어 그냥. 자, 이제 어떤 걸 또 생각해야 되냐면 자, 시계 방향에 있는 이런 12시 방향 말고 그 45도짜리 여기 45도, 135도, 이게 135도고 여기 45도고 여기 45도고 여기 225도고 225도고 여기 315도인 자 45도짜리 자 여기는 절대값이 다 2분의 루트 2야. 얘랑 얘는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직각이 등변 상태 나오니까 그럼 이 친구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 사인 갑니다. 자 그럼 얘랑 사인 값 똑같겠죠. 자 사인 값이 얼마나 똑같냐면 루트 2분의 1로 똑같고 뭐 2분의 루트 2나 루트 2분의 똑같은 거니까 자 얘랑 얘는 또 마찬가지로 사인 값이 뭐로 똑같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같은 값 나오고 자 탄젠트 얘랑 연결한 놈은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친구는 탄젠트가 얼마냐면 1이 나오게 되고 자 얘랑 연결한 놈은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다. 자 요게 기본적으로 니네가 외워야 될 그림이에요. 적으세요. 시간 줄게. 자 뭐 색깔까지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 자 찍고 싶은 사람 찍으셔도 돼요. 자,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푸사 딱 해놓으면 자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부호 잠깐 설명할게. 자 방금처럼 각도를 우리가 이제 외울 수 있다면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삼각함수는 자 우리가 그 점이 x좌표 y좌표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1, 3면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모두 양수가 되는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고 원점 연결하면 기울기도 양수 자 원점하고 기울기 연결하면 음수 x좌표도 음수 y좌표만 양수 y좌표인 사인만 양수 자 x좌표 y좌표 음수 코사인 사인 음수 네, 원점하고 연결한 기울기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서 올사탄코 그래서 각각의 사분면별로 어떤 삼각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인지를 반드시 외워주셔야겠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삼각함수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삼각함수가 아니라 삼각비에서도 아마 나오는 걸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야 아까 정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동경이 있었어. 그래서 그 위에 어떤 점을 잡았어. 이 점의 좌표를 x, y라 했고 떨어진 거리 r이라 하면 자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x분의 y로 탄젠트가 정의가 됩니다. 근데 얘를 분모 분자를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인 r로 분모 분자를 나눠요. 그 r분의 x, 그게 r분의 y. 근데 떨어진 거리분의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했고 자 떨어진 거리분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로 정의했기 때문에 삼각함수 각도에 상관없이 탄젠트 세타는 언제든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 사인 세타 분의 자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되겠냐? 자 두 번째 선생님 이거 진짜 삼각함수에서 정말 이거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공식은 없어. 각도에 상관없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언제나 1이 되게 된다. 왜 그런지 볼까요? 야 아까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떨어진 거리분의 x라고 했거든? 그거 이거 양변 제곱할 거야. 근데 이거 제곱할 때 얘를 제곱할 때 뭐라고 쓰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사실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쓰면 세타에 대한 제곱인지 코사인 전체에 대한 제곱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체의 가로 치고 제곱을 쓰든가 전체의 가로를 치지 않으면 각도와 삼각함수 사이에 제곱을 써주시는 게 코사인 전체의 제곱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소거 양분 제곱해 주시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얘가 자 r제곱분의 x제곱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우리가 사인 세타 뭐라고 정의됐냐면 떨어진 거리분의 y좌표로 정의됐기 때문에 자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r제곱분의 y제곱이 되더라. 자 근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자 반지름 길이가 r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바로 r제곱이 되고 그럼 내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했어. 그럼 얘가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그럼 이 친구가 바로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각도에 상관없이 언제나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한 건 1이 되게 되더라. 자 사제곱과 코제곱을 더하면 언제나 1이 되게 되더라. 중요합니다. 자 3번하고 4번은요. 여기는 이 공식을 가지고 사실 유도가 돼. 자 3번. 근데 이거를 사실은 니네 뭐 외울 때 사실은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쉽게 외우는 방법이나 이런 걸 얘기할 텐데
근데 이건 좀 약간 뭐 나는 이렇게 배웠고 사실은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 된다는 걸 한 번 타면 시커멓다. 처음 들어봐 혹시?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달라. 유치해. 나 근데 얼마나 깜짝 놀랐잖아. 내 주변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냉장고 가면서 하는데 누가 그 새로 오신 그 선생님 옆자리에 중등부 여자 선생님이 누굴 보충을 하는데 한 번 타면 시커멓고 그런 거 깜짝. 그래서 아니 그 내가 맞는 거 아니야. 나도 하나 들은 건데. 자, 그래서 한 번 타면 시커멓고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멓다. 이렇게 기억을 다 하도록 알아. 유치한 거 아는데 얘네 머릿속에 계속 생각날 거야. 한 번 타면 시커멓고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멓다. 자, 어떻게 유도가 된 거냐면 하나만 할게. 야, 왼쪽에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인데 탄젠트는 바로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전체 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이 친구가 1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고 그럼 이 친구를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을 합니다. 분모문자 코제곱 곱해주고 사제곱 더해주시면 그럼 결과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고 그럼 이 친구가 코사인 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자,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S로 시작하는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 이렇게 환생하게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통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거의 고1 때는 잘 안 써. 고1 때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니가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우고 삼각함수에 관련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되게 많이 써. 하지만 일단 고1에서는 거의 요 두 가지 공식만 알고 계시면 거의 끝날 거다. 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 삼각함수의 공식이에요. 자, 이제 삼각함수에 관한 마지막 개념이 남았는데 자, 생각보다 좀 뭐 외우는 시간도 좀 거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이 단어는 끝내긴 끝내니까 자, 이제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놓고 외운 게 다음 페이지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6번에 나오는 가로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을 뒤로 넘겨봐. 프린트 넘겨보면 거기에 이제 공식 하나로 딱 정리를 해놨는데 근데 사실은 공식도 물론 중요한데 자, 이 중에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각도는요 기본적으로 한 바퀴를 돌면 같은 각 나오기 때문에 나에다가 360도를 더한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같을 수밖에 없어서 기본적으로 2n파이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삼각함수는 360도를 언제든지 더하고 빼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n 대신에 1 대입하면 한 바퀴 돌리겠다. n 대신에 2 대입하면 두 바퀴 돌리겠다. n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반대만 돌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각도에 대한 삼각함수를 구하는데 만약에 갑자기 사인에 1080도를 구하라는 거야. 1080도. 너무 큰데? 그럼 360을 빼. 360도 빼면은 자, 360면 얼마입니까? 720도죠. 이것도 커. 또 빼. 그럼 사인에 360도죠. 또 빼. 그럼 사인에 0도가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0이 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360도는 더하고 빼도 상관없다. 이건 좀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밑줄 치고 푸실 건 없어요.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음각 공식이라 합니다. 요건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자, 나중에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할 때도 사실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각 공식이라는 이 개념을 지금도 설명할 거고 일단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 공식을 그림 하나로 설명할게. 자, 우리가 단위원으로 삼각을 정했기 때문에 요 그림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었다. 근데 세타하고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는 바로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세타잖아? 그럼 똑같은 만큼 내려간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해보면 물어볼게. 무슨 좌표가 똑같아요? X좌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세타에 대한 코사인이나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은 서로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사인은 무슨 함수다? 우함수구나. 자,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편함이 없구나. 그런데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사인 세타랑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 기울기. 자, x의 증가량 똑같은데 y의 증가량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기울기와 이 친구의 기울기는 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기함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코사인만 우함수고 사인과 탄젠트는 기함수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음각공식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너무 많아. 여기 있는 거 다 알 필요 없이 자, 이 중에 우리 두 가지 그림만 딱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일반화를 할 건데
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자, 요거 잠깐 설명하겠는데, 자, 우리가 너랑 나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그 각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할 건데, 너랑 나랑 더해서 180도다? 평균이 몇 도다? 평균이 90도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각도는요, 요런 관계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A가 되면 네가 바로 B가 되게 되는, 너랑 나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그 두 개의 각은 항상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얘랑 무슨 좌표 똑같죠? 무슨 좌표? Y좌표. 그럼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뭐가 같다? 사인이 같다. 아, 이런 상황이면 사인 A하고 사인 B는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자, 근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은 똑같은데 X좌표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A하고 뭐하고? 자, 코사인 B하고는 값은 같지만 서로 부호가 반대인, 자, 요런 관계에 있다라는 걸 그냥 그림으로만 기억해 두세요. 그림으로만. 자, 여기 뭐 풀마도 있어서 뭐 사실은 한 바퀴 돌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자, 요런 상황 많이 물어보니까 그림으로 기억해 두시고. 자, 마지막. 직각삼각형인데 내가 A고 내가 B야. 여각관계라 합니다.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를. 그래서 만약에 A에 대한 코사인은 요거잖아. 근데 그게 B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인이죠. 그래서 A하고 B를 더해서 180도가 아니라 90도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성립을 하느냐? 나의 코사인이 너의 사인이고, 나의 사인이 너의 코사인이고, 너의 코사인이고, 너의 코사인이고, 자, 나에 대한 탄젠트는 너에 대한 탄젠트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탄젠트는 너에 대한 코탄젠트와 같은 값을 갖게 되더라. 자, 이 정도까지 내용 정리하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공식 정리할게요. 몇 가지 문제 좀 풀고, 그래프도 좀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좀 다음 시간에 부담이 적을 텐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공식들을 일반화한 게 이제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인 240도 구하라 할 때 그 얘기 한 거잖아. 막 270도 빼고도 하고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쓸 때가 있긴 있어요. 자, 더해서 180도 되는 관계,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 그런 A, B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일단 좀 정리 좀 해두시고, 정리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자, 삼각함수의 변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야, 이게 사실은 핵심이 부호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뀌냐 바뀌지 않냐를 사실 결정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를 바뀌어 안 바뀌어 공식이라 하는데, 2분의 파이의 홀수가 곱했냐 짝수가 곱했냐에 따라 그 결과들이 달라지게 된대. 그러니까 네가 이거의 원리를 배울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원리를 좀 설명하고, 그 원리를 좀 이해하면 아마 공식을 외우기도 좀 이해하기 편할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 원이 있었어요. 자, 삼각함수를 단위원으로 정의한 이유는 모든 공식이 다 원으로 사실 정의되기 때문에. 자, 볼게.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원이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한 직선 하나 딱 걷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얘를 만약 세타라고 하면 두면,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X좌표가 바로 코사인, Y좌표가 바로 사인.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했으면 P라 해서, 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 해서 이렇게 점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랑 서로 90도가 되는 직선 걷어. 그럼 여기 세타, 여기 90 빼기 세타, 여기 다시 세타, 그럼 여기 세타고, 그 잠깐 볼게. 아,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는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변의 길이가 코사인이고 짧은 변의 길이를 사인이라 하면, 그래서 긴 게 C고 여기가 S가 되니,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컴마 코사인 세타가 바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점의 좌표가 되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각도 얼마다? 이 각도.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지? 그럼 생각해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을 물어본다면 이 점의 x좌표로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이 점의 x좌표는 바로 보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럼 만약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이 각도에 사인 값을 구해라. 그럼 이 위에 있는
처음에 y좌표를 확인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i에 180도 돌리면 이 점의 좌표는 뭘까?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컴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서 야, 삼각함수의 종류는 바뀌지가 않아. 부호는 바뀌어도. 그런데 이렇게 90도를 돌린다든지 270도를 돌린다든지 2분의 파이의 홀수를 곱해 돌리잖아. 그럼 삼각함수의 종류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가 만약에 아이고 졸려 큰일 났어.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놈을 간단히 정리할 때 우리가 확인할 첫 번째, 자, 2분의 파이에 홀수가 곱해졌는지 짝수가 곱해진지를 확인하고 홀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만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탄젠트가 코탄젠트로 바뀌게 된다. 짝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부호가 바뀔 뿐이지 값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바뀌지 않고 곱한 게 아닌 짝수면, 자, 홀수인 경우만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뀌게 되게 된다.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각을, 세타를 예각이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것이 예각이 아니라도 예각이라 간주, 예각이라 가정하고 계산한 다음에 부호를 따라가 주시면 돼. 자, 볼게. 야야야, 2분의 파이의 세타를 3을 곱했지? 그럼 이게 더하기든 빼기든 상관없이 일단은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자, 이거 몇 사분면일까요? 세타를 예각이라 간주하면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근데 2분의 3파에서 뭔가를 뺐잖아. 그지? 3, 4분면에 사인 값은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바뀌어 안 바뀌어 공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몇 가지 기본 예제 몇 개 설명하고 쉬자. 알겠지? 자, 지금 시면 좀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자, 예제 문제 뒤에 가서. 자, 오늘 일단 우리가 할 삼각함수 예제가 총. 자, 18문제고, 그럼 앞에 있는 몇 가지 문제만 좀 살펴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공식이 딱 뭐 보면은 좀 더 익숙해질 텐데, 기본적으로 코사인 240도, 그럼 얼마인지 나오는, 그게 사실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가.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이지한 문제지만 바로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60분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법들을 60분법. 자, 이런 방법들을 뭐라 하냐? 호도법이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은 바로 180도가 적어두시고, 자, 180도가 파이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하시면 돼. 그 1도는 바로 뭐가 되냐면 180분의 파이가 되겠죠. 양면 180도로 나누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옳고 옳은 걸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야, 이게 만들려면 파이 대신에 뭘 집어넣어? 180도를 집어넣어. 근데 180도를 8로 나누면 일단 이렇게 정수가 되진 않잖아. 그지? 그잖아? 약분되고 정수가 되진 않잖아. 2분의 5 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50도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고. 약분하면 4분의 90도고, 그 2분의 45도고, 그럼 2분의 75도가 돼야 되거든? 일단 50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이 대신에 180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파이 대신에, 자, 180도 집어넣어 주시면, 자, 약분하면 30도고요. 30도에 5 빼면 150도가 되니까 니은에 나는 맞는 말. 자, 그럼 이 친구도 파이 대신에 180도 집어넣으시면 180도 11을 나누면 15고, 그럼 15에 11배니까 165도 맞는 말. 자, 파이 대신에 180도 집어넣으시고 약분하면 60도고 60도랑 2 곱하면 120도니까 이 친구는 틀린 말. 그래서 니은과 지금만이 맞는 말이다. 앞에는 좀 쉬우니까 이것만 좀 하고 쉬자. 자, 두 번째. 자, 보기의 각을 나타내는 동경 중에서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자, 360도를 언제든지 더하고 빼가지고 일단 100도 근처에 있는 각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자, 360 두 번 더하지 말고 360의 2배는 720도고요. 360도의 3배는 1080도입니다. 그러니까 360 더하고 빼거나 720 더하고 빼거나 1080을 더하고 빼면 돼. 그러니까 1080을 더해. 자, 1080도 더하면 그 얘에서 얘를 뺀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110도죠? 까비 그죠? 약간 다르네. 일단 기억은 아니다. 자, 요거는 720도를 더합니다. 320도 2배인 720도 하면 100도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 같은 각도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다. 자, 이 친구 어떻게 합니까? 360도를 더합니다. 자, 여기다 더하기 360도 해주시면 얘랑 했을 때 몇 도야? 190도가 되고 일단 100도랑은 다른 각도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자, 이 친구는 크네? 그럼 360을 빼. 자, 360도를 빼주시면 100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와 같은 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1080도 빼세요. 100도죠? 자,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읍이 사실은 100도와 같은 각도를 나타내는
같은 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3번. 야, 이거는 표시해도 내신에만 사실은 나오는 스타일인데 내신에만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신에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 볼게요. 자, 세타가 3, 4분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계산해달라. 그러니까 니네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생각이야. 선생님, 세타가 3, 3분의 각이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럼 180도보다 크고 214이니까 세타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으니까 거기 한번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는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니까 3분의 세타는 60도와 90도 사이에는 여기 각도니까 그럼 얘가 동경이 존재할 수 이상하네. 동경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존재지? 그럼 2, 4분면, 3, 4분면, 4, 4분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러시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 지금 3, 4분에 지금 현재 세타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몇 바퀴를 돌고 여기 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몇 바퀴인가를 돌고 왔는지 모르겠고 너도 몇 바퀴인가를 돌고 왔는지 모르니까 이 표현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여기에 뭐가 더해지고 120도 곱하기 n이 곱해지시고 자 여기도 120도 곱하기 n이 적어지니까 자 여기다가 n 대신에 0, 1, 2, 3, 4 집어넣으셔서 이 각도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돼. 자 아까 했지만 n 대신에 만약에 0 집어넣잖아. 60도와 90도 사이기 때문에 n 대신에 0을 집어넣어주면 그 각도가 위치하는 곳은 이곳. 자 n 대신에 1 내볼까? n 대신에 1 대입하면 180도와 210도 사이 180도와 200도 사이니까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여기네요. 그 다음 n 대신에 2 넣어볼까? 자 240도에 60도를 더한 300도와 330도 사이 300도와 330도 사이가 n 대신에 2를 대입한 결과고 근데 n 대신에 3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를 돌아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n 대신에 3 대입한 거 여기가 n 대신에 4 대입한 거 여기가 n 대신에 5 대입한 거 절대로 2, 4분면에 있는 각도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2, 4분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자, 한 가지 문제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만 딱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자, 한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과 약간 응용된 부분을 좀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정리하고 문제 푼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개념 설명이 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걸릴 것 같긴 하긴 한데 자, 밑에 볼게. 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이거야. 야, 봐봐. 너랑 나랑 만약에 같은 곳을 바라봐. 우리 같은 각일까요? 너랑 나랑 내 동경이야. 각도를 나타내는 반직선인데 너랑 나랑 만약에 같은 곳을 바라보면 이 두 개 각은 같은 각일까? 아니요. 한 바퀴만큼 차이 날 수 있겠지? 두 바퀴만큼 차이 날 수 있겠지? 그래서 동경과 동경의 위치 관계의 첫 번째인 일치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랑 나랑의 차이가 한 바퀴일 수도 있고 자, 두 바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랑 나랑의 차이가 자, 실습에 자, 이게 360대 몇 바퀴다? 그냥 짝수 파이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도를 좀 파이로 쓰는 게 좋은데 180도가 파이면 360도는 2파이니까 너랑 나랑 차이가 2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고 4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고 6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너랑 나랑의 차이가 짝수 파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너랑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본다 해서 우리가 같은 각이 아니라 너랑 나랑 한 바퀴 360도 2파이만큼 차이 날 수 있는 거고 4파이만큼 차이 날 수 있고 6파이만큼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너랑 나랑의 차이가 이렇게 짝수 파이. 그럼 두 번째 너랑 나랑 서로 방향이 반대. 야, 너랑 나랑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야. 그럼 너랑 나랑 차이가 180도만큼 차이 날 수도 있겠지. 1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겠지. 근데 1파이, 2파이, 3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고 5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고 7파이만큼 차이 날 수 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둘의 차이가 홀수 파이 해주시면 돼. 짝수 파이, 홀수 파이. 쉽죠? 짝수 파이, 홀수 파이. 자, 이번엔 세 번째. 너랑 나랑 X축의 대칭이야. 자, 너랑 나랑 X축 대칭. 근데 이거는 좀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여줄게.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원에 대해서 너랑 나랑 X축의 대칭이란 얘기는 내가 알파인데 네가 베타란 뜻.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20도야. 그럼 너는 몇 도야? 마이너스 20도일 수도 있는 거고 360도를 더한 340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360을 더한 몇 도가 될 수 있는 거고 700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지. 그럼 너랑 나의 관계를 보니까 더하면 0도거나 더하면 360도거나 더하면 720도 짝수파이. 그래서 너랑 나랑 x축의 대칭이면 너와 나의 이번에 합이 짝수파이. 너와 나의 합이 짝수파이. 외우셔야 돼. 자, 근데 너랑 나랑 만약에 y축의 대칭이 된다면 너랑 나랑 y축의 대칭이 된다면 자, 너랑 나랑 y축의 대칭이 되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 80도, 네가 100도 이런 게 너랑 나랑 y축의 대칭이 되는 서로 동경이 되겠지? 근데 네가 한 바퀴를 돌 수도 있는 거잖아. 460도가 될 수도 있어. 나도 한 바퀴 돌 수도 있는 거잖아. 440도가 될 수도 있어. 얘랑 더하면 180도 1파이 2파 잠깐만 미안해. 얘랑 더하면 180도 1파이. 네, 얘랑 더하면 540도 3파이. 얘랑 더하면 900도 5파이. 그래서 너랑 나랑 더하면 이번엔 홀수파이. 너랑 나랑 더하면 홀수파이. 외우기도 참 편하네, 그죠? 자, 방향을 바라볼 때 반대 방향이냐 같은 방향은 차이를 가지고 대칭성은 합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홀수파이냐 짝수파이냐 이것만 니네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배운 김에 조금 어려운 얘기 설명해볼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른 각도가 나와도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 자, 너랑 나랑 서로 y는 루트 3x의 대칭이 되는 경우를 설명할 거야. 자, 루트 3x의 탄젠트 값이 루트 3이면 60도기 때문에 너랑 나랑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그 두 각 사이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거야. 이건 일반화를 할 거야. 바로 야, 네가 이만큼 세타만큼 올라간 각이고 나는 이만큼 세타 같아 내려가서 내가 알파고 네가 베타라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요겁니다. 잘 보셔야 돼. 야, 알파는 말이야 과정을 잘 보셔. 몇 바퀴인가를 돌고 60도만큼인 3분의 파이를 올라간 다음에 세타만큼 올라간 각이 바로 알파야. 몇 바퀴인가를 돌고 3분의 파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세타를 더한 게 바로 알파. 그럼 베타는 마찬가지로 너랑 나랑 같은 바퀴 돌았으면 법은 없으니까 나도 나름대로 몇 바퀴인가 돌고 3분의 파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나는 세타만큼 내려왔지롱. 나는 몇 바퀴인가 돌고 3분의 파이 60만큼 올라간 다음에 세타만큼 내려왔지롱.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자, 보세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짝수 파이와 짝수 파이를 더하기 때문에 일단 짝수 파이 그다음 풀마 세타 사라지기 때문에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되게 되더라. 요것이 바로 두 직선이 y는 루트 3의 대칭이 되게 하는 조건이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요 문제 풀고 이제 쉽게. 자, 이건 좀 어려운 개념에서 사실 나오는 건데 뭐 내용 설명한 김에 설명해두면 니네가 또 과제하기 편할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설명이 너무 좀 근데 이게 첫 단원이니까 여기만 잘 우리가 해두면은 뒤에 있는 단원은 뭐 나머지는 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험 때는 외워야겠지? 시험 전날은 이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학원에 딱 갖고 가겠지, 학교에?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이거 위치관계를 이용해가 이렇게 이거 뭐 사실 일치랑 반대는 쉽고 요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사실은. 그럼 그거에 맞게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각도를 나열해 보면은 얘는 차이를 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조사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외울 거 외워주셔야 된다. 자, 외울 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된다. 자,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X축의 대칭이 되는 노란색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이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얘하고 얘가 지금 현재 X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더한 게 뭐가 된다? 짝수파이가 돼주셔야 돼요. 짝수파이.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야, 너랑 나랑 더한 7세타가 짝수파이가 돼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세타는 바로 어떤 형태? 7분의 2 n파이의 형태를 떼야 되고 그래서 이 n 대신에 막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0도부터 파이까지 사이기 때문에 0 말고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세타는요 7분의 2파이 이 범위에 있어요. 자,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세타는 자 7분의 4파이 7분의 4파이. 자, n 대신에 3 대입하면 세타의 값은 얼마다? 자, 7분의 6파이까지는 괜찮아. 근데 n 대신에 4 대입하면 이거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 세 가지를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정답은 3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외우기만 하면 근데 이해를 하고 좀 외우세요. 이해를 좀 하고. 자, 15분 쉬고 뒷부분 문제 풀이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뿅.